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한테 너 이제부터 생각하지 마 라고 명령한다면 과연 그 나라가 진짜 AI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딜레마를 안고 있는 나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그 기술의 재갈을 물리려는 아이러니,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중국 AI 문제의 핵심입니다. 뭐랄까, 날개가 꺾인 새가 과연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혁신이라는 날개를 스스로 꺾으면서까지 통제를 선택한 건데, 과연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중국의 거대한 AI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한테 AI는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예요.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공산당 체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기도 한 거죠. 이 엄청난 모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AI는 정말이지 완벽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한쪽 난로는 경제와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데 다른 쪽 난로는 70년 넘게 지켜온 공산당의 권력을 단숨에 베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체포탄테 티안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얘가 막 스스로 답을 찾아내서 이야기한다? 이건 뭐 통제 불가능한 사상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까요? 베이징의 지도자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AI의 공포, 그 정체가 뭘까요? 이게 그냥 뭐 가짜뉴스 좀 퍼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AI가 통제 불능으로 폭주하게 둬선 안 된다. 이건 그냥 조심해라 정도의 경고가 아니에요. 중국의 모든 AI 개발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명령인 거죠. 최고 지도자의 이 말이 바로 거대한 AI 만리장성의 첫 번째 벽돌이 된 셈입니다. 공산당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통제 불가능한 진실이에요. 예를 들어 AI가 정부가 정해놓은 공식 역사에 이거 진짜 맞아요? 하고 질문을 던진다거나 당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답을 척척 내놓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를 비판한다? 와, 이게 바로 그들이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AI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좀 느껴지시나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딱 이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AI를 지진이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인 재난과 똑같은 등급의 위협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인공지능이 자연재해랑 같은 급이라니. 이건 AI를 기술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기술 통제 시스템, 이름하여 AI 만리장성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이 생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길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받는 챗봇이 되려면 정말 혹독한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첫째,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학습할 때부터 당이 허락한 깨끗한 데이터만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에 출시되기 전에 공산당의 사상에 얼마나 충실한지 아주 엄격한 사상 검증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태어난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처럼 추절이 가능한 표식을 딱 붙여 놓습니다. 이게 그냥 뭐 권고사항 같은 게 아니에요. AI의 생각, 아니 영혼까지 통제하려는 아주 치밀한 시스템인 거죠. 96%?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100개 중에 무려 96개가 정부의 사전 검열을 통과한 안전한 데이터여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사실상 AI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 자체를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글쎄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라는 게 뭘까요?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 더 재밌습니다.
위험 요소가 총 31가지나 되는데 그중에서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국가 권력 전복입니다. 뭐 가짜 뉴스나 폭력 선동 이런 것들보다도 공산당 총치에 도전하는 걸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의 AI 규제는 기술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정치적 안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석 달 동안에만 무려 96만 건의 유해한 AI 컨텐츠가 삭제됐어요.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00건이 넘는 컨텐츠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AI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죠. 이러니 중국의 AI 기업들은 정말 혁신과 생존 사이에서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국이 AI에 어떻게 재갈을 물리는지 그 통제의 측면을 주로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통제가 과연 중국의 AI 야망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까요? 안정을 얻는 대신 혁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 값은 얼마나 클까요? 미국과 중국의 AI를 비교하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의 AI는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 같고 중국의 AI는 잘 관리된 온실 속 화초 같달까요? 야생마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위험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창의적이고 힘이 넘치죠. 반면에 온실 속 화초는 정말 안전하고 예쁘지만 스스로 귀바람을 이겨낼 힘은 없잖아요. 많은 연구자들이 바로 이 차이가 결국 두 나라의 기술 격차를 만들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중국 AI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정말 섬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엽 절제술을 받은 AI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민감한 질문에 그건 대답할 수 없어요 라고 회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질문 자체를 떠올리지도 못하도록 AI의 뇌회로 일부를 의도적으로 잘라내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식 AI 통제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AI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족쇄를 발에 찬 채로 미국과 달리기 경주를 하는 셈입니다. 내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라고 외치면서 힘껏 달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미국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든 통제와 규제라는 벽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경주의 끝에서 웃는 쪽은 누가 될까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서 한번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힘과 정치적 통제라는 힘, 이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인터넷,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AI가 공존하는 그런 미래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의 AI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딱 분재 같아요. 정부라는 정원사가 모든 가지를 아주 세심하게 잘라내고 모양을 만들어서 참 아름답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재는 절대로 하늘을 찌를 듯한 거목이 될 수는 없잖아요? 통제된 안정성을 얻는 대신 혁신이라는 잠재력의 가지를 스스로 잘라내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길에는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낳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AI가 있고요. 다른 한쪽 길에는 강력한 통제가 만들어낸 아주 안정적인 AI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치 시스템이 빚어낸 두 종류의 AI가 공존하는 세상,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